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2월 21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2월달도 이제 경마 이번주 다음주 2주간의 경마가 남았을 뿐입니다. 정말 잘 갑니다. 시간. 자, 지난주 부진했습니다. 성적이 좀 초라합니다. 토요경마가 그나마 적중은 좀 나왔는데 대부분 다 잡배당이에요. 임팩트가 좀 떨어지죠. 뭐 주력 적중은 괜찮았습니다. 주력으로 쭉쭉 잡아드리긴 했는데 뭐 다 배당 매력이 없어서 아쉬운 건 1호 경마입니다. 특히 강력 승부 자신있게 준비를 했던 1호 식경주죠. 자, 광치기를 놓고 강력 추천경주 들어갔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문세영 기수의 이번 원더풀 제트가 안된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광치기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최근 주폭에 실리는 파워가 확 달라졌어요. 힘이 차면서. 금주 새벽훈련 최우수마로 일단 이마필에 대한 눈도장은 확실하게 찍어놨고요. 광치기 놓고 할 수 있다. 인기 1위마 뺄 수 있다. 강력 승부의 여건은 딱 갖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한별 기수가 기승한 드론킬러를 제가 그냥 지우고 시작한 거죠. 사이즈는 좋은 마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58 달고 또 조한별 기수가 이 마필을 꾸준하게 기승해왔던 기수면 모르겠습니다만 첫 기승이에요. 드론킬러에. 참 조금 다시 봐도 끼워 넣기가 좀 애매한 마필이었습니다. 첫 기승하는 조한별 기수가 58 달고 들어올 거라고는, 이게 선입견입니다만 선입견에 당한 거죠. 또 기대했던 더선 파이터와 자이언트 펀치, 제가 이 레이스가 상당한 하이페이스로 규정을 하고요, 현장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건 원더풀 제트의 코너 타임 가지고는 이 빠른 흐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번 말을 빼고 간 이유였어요. 근데 이 마필이 초반에 선행을 갔습니다. 오버페이스한 거죠. 중반에 5번 캡틴 타임이 넘어서 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2번은 아웃. 저는 5가 넘어서는 순간 뭐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솔직한 말로 공략권에 있었으니까. 5도 원더풀 제트도 부러졌고 5번도 앞에 나섰고 이제 내가 노리는 말들만 오면 되겠구나. 광치기는 뭐 한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더선 파이터가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저는 하이페이스의 추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송대철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타봤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이언트 펀치가 출발은 제일 좋았죠. 근데 밀고 나와야 되는데 좋은 출발을 하고 나서 붙들고 있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이 자이언트 펀치는 그렇게 타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 김성현 기수가 최근 추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빼버리면 오히려 속편한데 감량 이점을 활용하는 말이 있고 활용 못하는 말이 있고 이러다 보니 추리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에서 그냥 밀고 나와버리면 되는 말인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드론킬러가 워낙 그름이 좋았습니다. 58 달고도 제대로 뛰어도 이겼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뭐 강력 승부는 어쨌든 실패를 했고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자, 아쉬움 틀고 이번 주 경마 잘 풀어보겠습니다. 금요 승부처 공지합니다. 1라운드, 3라운드, 6라운드, 9라운드입니다. 6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하는 1경주입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부터 봅니다. 아직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들 간 접전 구도. 뭐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이제 두 번 뛴 플라잉 레이스가 경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마필입니다. 직전 좋은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해낸 바 있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 한 번 뛰었거나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이거나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이 많죠.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번 승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지켜보고 있는 마필, 이 스투카와 안쪽에 있는 브리도 미러클입니다. 브리도 미러클과 스투카. 두 마필 다 주행 심사를 통해서 우승을 거뒀죠. 그리고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빠른 발은 물론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직선주로 여력도 있는 마필이고 체격 조건은 스투카가 좀 더 좋아요. 스투카 480kg대 체형에서 나오는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포인마,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자, 브리도 미라클 또한 테스타마타의 자마로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완성도 높은 그림을 보였습니다. 자, 1번과 3번 이번 1경주에 관심을 가질 문제 마필들. 자, 훈련 우수마를 중심으로 첫 경주 힘을 한번 실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관심마들의 선전 기대하면서 좋은 배당으로 한번 첫 경주를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2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하는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프가 좋은 이 3두의 마필이 입상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유일한 변수도 뭐 그래프 다음 순위 달빛 위에 정도. 따라서 복병마, 이변마의 도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저배당 흐름입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합니다. 3라운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6등급 1600입니다.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실어드리는 승부처. 자, 바벨 모모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스타트하면서 기수가 낙마할 뻔했어요. 무릎을 꿇고 나왔죠. 경주마가 무릎을 아주 심하게 꿇고 나오면서 기수가 낙마할 뻔했는데 낙마를 이겨내고 종반 좋은 탄력으로 입상을 했던 바벨 모모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림트리, 여수 가디언, 플라잉 아이스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우상류, 이글파워, 피노파워, 마이플레저 이런 마필들은 복병권으로 나름 거론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 마필들 중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트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드림트리
멀로 기수하고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날 입상 과정에서 보였던 경주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 인기 1위마 유현명 기수 기승해서, 근데 입상 못하고 또 인기 2위마 아예 바닥을 쳐버려요. 두 번의 경주를 실패하고, 그리고 입상 당시에 호흡을 맞췄던 멀로 기수를 기용합니다. 인기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입상 과정을 보면요, 지속적인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자, 입상 당시보다 지금 체중이 11kg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주 만에 출격합니다. 체중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2주 만에 출전한다? 체중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출전 주기를 좀 늘려서 한 6주나 뭐 7주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물론 뭐 여기서 체중 공백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또 빠졌어요. 어쨌든 체식 상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2주 만에 출격한다. 저는 이 드림트리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지금 출전 패턴이나 체중 감소 현황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 현장에서 체중이 쑥 올라가면서 당일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뭐 당일 돼봐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훈련도 지금 거의 몸만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림트리. 이 드림트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번 바벨 모모를 중심으로 배당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승부처에서 힘을 한번 실어볼 만한 그러한 짭짤한 배당과 함께 충분히 노림수를 가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마가 있거든요. 그 마필로 한번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축 세우고 드림트리 배제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선택 3경주 드림트리가 불안합니다.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과 확 달라진 면모를 보였던 BK 댄싱걸이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려 출전합니다. 근데 직전 여유가 너무 많았죠. 부담 중량이 조금 더 빠진 상황이고 직전 여유가 많았고, 또 선행을 방해할 만한 뚜렷한 마필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원스 헤이데이 뭐 요정도 빠른 마필 원스 헤이데이, 빠른 마필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 오썸 선라이즈 뭐 선행을 주무기로 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퀸즈 플래타는 뭐 항상 늦바락벽이 있는 마필이고, 머스킷걸, 레인보우 로드, 레인보우 로드가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작전 구사 능력이 다양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는 마필이죠. 원세이데이가 빠릅니다만 이 마필도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또 BK 댄싱걸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행 유력해 보입니다. BK 댄싱걸 1400 직전 보였던 여유라면은 뭐 충분히 극복해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BK 댄싱걸. 자, BK 댄싱걸을 중심으로 후차권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난타전 형국이 될 겁니다. 이번 경주는 복병권 중에서 레인보우 로드, 원세이데이 이런 마필들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요. 선임력도 괜찮아요. 선두권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인기 마필들이 지금 부담 중량을 좀 과중하게 달았습니다. 오썸 선라이즈, 퀸즈 플래타 다 무거워요.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56을 달고 있는 이 마필들이 사이즈에서 분명 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매력은 확 떨어졌죠. 배당 매력도 없고 부담 중량은 없고 이 뭐 굳이 공략할 이유 있습니까? 저는 공략권에서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담 중량 과중한 불안한 인기마들보다는 뭐 머스킷걸, 블랙 에쿠스, 사이먼 스타, 플라잉 매니스 이런 마필들 중에서 구차권을 꼬리를 찾는 그러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부담 중량 과중한 인기 마필들을 한번 뒤로 돌리고 풀볼 필요가 있겠다. 12를 중심으로 3번, 9번, 10번, 11번 이 중에서 이제 좀 압축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배당이 나와준다면 뭐 레인보우 로드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과중해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5번, 6번까지 복병권도 다양한 승식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마필들은 제치두고 여기서 후차권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뭐 유력한 충막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구차권도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우세가 좀 전망되는 흐름이거든요. 딱 복병권 두 마필만 한번 딱 꼽아봅니다. 4번, 12번 배당이 나와준다면 요 두 마필 4번과 12번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이번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저배당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병마 두 마필 4번과 12번 두 마필만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입니다.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보령 라이트퀸. 이 보령 라이트퀸은 정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이 마필 3위 올 때 1400에서 거의 인기를 모으지 않았을 때 삼복 노리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복 한번 노렸던 경주가 이 마필의 처음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바로 우승을 거두죠. 바로 이 경주입니다. 이 전 경주가 이제 1400에서 3위를 했던 경주. 그리고 바로 우승을 거둬요. 5등급 승급전에서 좀 주춤합니다. 그때 또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는데, 자, 이 5등급 승급전과 직전 경주를 보면은 예전과 달리 이 스타트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발력의 변화가 와요. 순발력. 스타트. 원래 스피드와 스태미나는 갖추고 있던 마필이에요. 이 순발력에 약점이 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점이 보완되면서 스타트가 보완되면서
마필이 직전 경주 우승 질주를 펼치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과로는 뭐 4분의 3마신, 4분의 3마신이기 때문에 박빙의 우승으로 보여집니다만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는 우승이 아니었나. 직선줄에서 뭐 치고 올라오는데 그냥 버럭라이트 퀸의 힘이라면 충분히 선두권에서 역전이 가능하겠구나. 다 잡아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선두권을 추격하면서 따라간 이후에 직선주로 치고 나오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매끄러웠어요. 예전처럼 언제 올라오지 이런 불안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버럭라이트킨. 그래서 연투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는 이유가 충분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문제는 이 버럭라이트 퀸의 뒤를 이어서 인기를 모을 마필 리치트리, 팻보이, 폼페이, 랠리맨, 라운드 레전드, 소드윙 뭐 이런 마필들이 단 한두도 여기서 믿음을 주는 마필이 없어요. 최근 성적을 보면 다 기복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승급하는 마필, 현등급으로 와서 기복을 보인 마필들, 그 가운데서 옥석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화끈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의 출전을 기다려왔어요.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관리마를 노리면서 6경주 좋은 배당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직전 경주 뭐 변화를 보였던 황제가 부담 중량이 늘긴 했습니다만 체격 조건이라든지 파워, 밸런스 모든 면에서 극복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승 과정에서 너무 여유가 많았어요. 또 체형도 좋고 500kg가 훌쩍 넘고 따라서 뭐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직전처럼 선두권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황제의 연투는 유력해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아시스 위너 아리온 퀸 도전 가능권이고요. 스텔루나 선행 버티기를 또 한번 노려볼 텐데 56달고는 나름 좀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스타티스에는 뭐 노릴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톱프렌드가 기복이 너무 심해요.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성적이, 예전에 이 마필 55 이상 달고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확 성적이 처질 이유가 없다. 타임이 2개나 빠졌어요. 57초대에서 59초대로 빠집니다. 타임이 2개나 빠질 정도로 과연 이 마필의 기량이 이 부담 중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만 458kg대거든요.
예전에 55인가 56을 달고 입상을 했을 때는 그때는 하위군이었고요. 상위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도 55 살짝 불안한 시선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기마거든요. 퀸즈로드가 이번에 준비 잘했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서부비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축을 인정하고 꼬리찾기 경주예요. 3번 4번 여기에 10번 배당이 나온다면 11번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좀 해야 되겠죠.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대승리자와 블루포인트가 이제 그래프가 거의 쌍벽입니다. 크리솔 시에라 코너원이 도전 세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편성을 보고 팔 놓고 한번 승부 한번 붙어보고 싶다. 코너원 제가 노려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훈련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훈련이 어떤 마필하고 병합을 해도 밀리는, 원래 이 마필이 훈련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훈련시의 걸음보다는 실전이 좋은 마필이에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번엔 유난히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유난히 안 좋으면 실전에서 유난히 더 좋을 수 있나요? 또 이런 역설적인 추리도 가능하긴 합니다. 원래 훈련에 비해서 실전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이 확 안 좋으면 실전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평소보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훈련에서 사이즈, 전개 다 재밌거든요. 지금 편성 딱 봤을 때 편성만 처음 딱 봤을 때는 팔 놓고 승부 이걸 고려했던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훈련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코너는 현장까지 제가 판단을 좀 보류할 예정입니다. 자, 대승리자와 블루포인트 두 마필은 뭐 여전히 좋고요. 7번 9번 자, 이 7번 9번을 중심으로 도전권 11번 배당이 좀 나와주는 12번 3번 요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5번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지금 앞장 뜰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 8번이에요 5번이 안 좋으면 8이 그냥 앞에 나가서 꽂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5번이 상태가 올라오면 5번이 아마 선행 갈 겁니다. 뭐 짝트리치도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는 이 닥트리치보다는 직전도 이제 뭐 청만의 앞에 가다가 점점점 뒤로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중속이 유지가 안 돼요. 긴거리 1400 복귀 전이었는데 뭐 딱히 빠른 마필이 없어요. 성실시야가 이제 김혜성 기수 한장에 뭐 순발력이 조금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주무기로 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딱 코너원이 딱인데 오는 선행을 해도 D가 좀 짧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코너원은 D가 있는 마필이란 말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이 상태만 좀 좋았더라면.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뭐 이 코너원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고요. 7번과 9번 두 마필 여기서 쌍축 일단 한두를 선정을 하고 3번 11번 12번 이런 정도 싸움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번 8번은 현장에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하는 난타전 경주입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자, 이 마지막 선택,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6번 희망, 유어턴이죠. 희망가람이 아니라 유어턴. 유어턴이 인기를 모으고 최근 계속 부러져 왔죠. 인기 1위. 그전 경주는 이제 대상 경주, 브리더스컵 퀸즈 경주죠. 자, 1번 경주에서 연이어서 인기를 모으고 부러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기 순위가 뒤로 확 밀려요. 상대 마필들이 이제 좀 센 마필들이 나오는 그러한 편성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두 번의 실망이 아무래도 여기에 인기 순위에 영향을 확 미치죠. 근데 이번 경주가 1600인데 유어턴이 1600에 두 번 뛰어봤어요. 한 번은 우승, 한 번은 준우승이에요. 1600에 두 번 뛰어서 뭐 표본은 많지 않지만 복승률 100%죠. 1600에서 두 번 다 이성재 기수와 호흡을 맞췄고, 또 이번에도 적인 기수인 이성재 기수와 기승하고, 여러모로 이번에는 유어턴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훈련량이 좀 줄었어요. 체중을 회복하기 위함인지 뭐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 마필은 1600이라면 컨디션 조절만 잘해주면, 체식 상태 호전시키고,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지금 훈련량을 줄인 거 저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공략 대상 가운데 한두가 바로 이 유어턴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인기 순위가 좀 밀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축으로 놓을 마필은 그 마필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그런데 인기 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들어갈 거예요. 이 마필 놓고 들어가면서 주력 한 두 번째 정도의 유어턴을 놓을 예정이에요. 유어턴 6번, 그리고 터지는 마필 한두 정도. 현재 정리할 내용은 뭐 요 정도입니다. 라스트 9라운드 뭐 적중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요. 환수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부담 중량을 과중하게 달고 있는 인기마의 어떤 사이즈 판단, 요게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글로리 크라운 같은 마필. 하지만 충분히 사이즈 비교, 전력 비교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중과 한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 끝장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금요 9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